이 도파민 호르몬이 또 잘 나오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, 또 영양 부족, 또 장 건강의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. 이분들의 경우 실제 스트레스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었고, 또 스트레스 때문에 좀 나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장에 배가 아프거나 또 소화흡수나 또 배설이 잘 되지 않는 변비, 설사를 반복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. 또 음식으로도 비타민의 결핍, 비타민 C나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호르몬을 건강하게, 도파민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, 또 장 건강, 또 충분한 비타민, 미네랄의 섭취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도파민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려면 과일과 견과류, 씨앗류의 음식이 충분히 섭취되는 것이 좋습니다. 바나나 같은 과일, 그리고 아몬드,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같은 식물성 불포화지방산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경우 호르몬의 원료가 돼서 호르몬 분비가 잘 됩니다. 또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잘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좋은 음식과 더불어서 호흡, 그리고 명상, 스트레칭, 간단한 걷기나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도파민 중독은 우리가 한번 즐거운 기분, 또 즐거운 그런 자극을 맛보면 또 맛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중독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.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독, 어플 중독, 앱 중독이 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전 구글의 제품 매니저 트리스탄 해리스는 기술이 인간의 본능을 착취하는 힘이 인간이 본능을 통제하는 능력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은 사람은 쉽게 기술에 지배당하기 쉽다는 말이죠. 자,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크게 좀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인내와 또 끈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 성공을 맛보려는 좀 더 건강한 도파민의 그 힘을 의지해서 여러 차례 성공을 경험을 합니다. 그런데 좀 성공보다는 짧은 그런 자극을 계속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요즘 우리가 쉽게 중독되는 게임이나 이런 도박에도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세계적인 이 부자인 워렌 버핏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삼성의 폴더폰을 10년 동안 쓰다가 2020년이 돼서야 첫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전 세계에 컴퓨터를 보급한 빌 게이츠도 역시 자녀들에게 14살까지 핸드폰을 사주지 않고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도 45분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.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기기들을 실제 개발한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자녀들에게 잘 주지 않고 책을 많이 읽게 하거나 또 다른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에 더 투자했다고 합니다. 우리는 너무 이 기술에 늘 앞서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좀 멋지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이 기술에 우리가 통제받고 있는 건 아닌지, 또 나의 이 도파민 중독은 어떤지 한번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너무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을 너무 빨리 주거나 또 엄마가 바쁠 때 아이들을 이렇게 또 보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도파민 중독과 또 학습력, 창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2006년 SBS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내분비 교란, 즉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이나 호르몬 상태를 바꾼다는 거죠.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, PMS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식을 바꿔주고 또 생활용품을 바꿔주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. 이 분들의 경우 월경 전 증후군으로 약 35% 정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, 약 한 달 정도만 유기농, 과일과 채소, 그리고 샴푸나 비누나
또 화장품, 이런 이 세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월경전 증후군, 생리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지 확인을 했는데요. 우리가 많이 먹지 않고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살이 찐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럴 경우에도 환경 호르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부분을 오비소겐이라고 해서 비만을 뜻하는 오비스라는 단어와 물질을 뜻하는 겐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비만하게 만드는 물질을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, 또 종이 영수증, DDT 같은 살충제, 다이옥신 이런 성분들인데요. 약 50개가 넘는 물질들이 이 오비소겐으로 밝혀졌습니다. 바로 이 오비소겐이 몸을 살찌게 하는, 또 내분비 호르몬의 교란으로 인해서 몸을 살찌게 하는 물질로 밝혀졌는데요. 쥐 실험을 통해서 오비소겐에 많이 노출될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지방세포가 많은 이 형태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 오비소겐으로는 비스페놀 A, BPA라는 건데요.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, 또 간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형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데요.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를 더 분화하도록 하고 또 체중을 증가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. 이 성분은 통조림 캔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. 하버드 공중버거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. 일주일에 이 야채 통조림 스프를 매일 하나씩 5일 동안 먹었을 때 소변을 통해서 검출되는 이 BP의 양이 무려 10배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영수증을 손에 들고 있을 때도 이 손을 통해서 BP가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에 무려 5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또 BP의 경우에는 비만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경우에는 성기능의 문제, 정자의 건강도 활력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BPA 외에도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. 이 프탈레이트는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도 억제를 하고 또 여성 호르몬, 남성 호르몬, 성 호르몬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 환경 호르몬의 원인이 되는 BPA나 프탈레이트 이런 오비소겐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최대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건강한 용기에 담아서 먹는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. 화학 세제, 화학용품들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살 때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가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